자, 안녕하십니까. 최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열심히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교과형 전형, 자기추천 전형, 종합형 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인원수를 써놨습니다. 441명, 833명, 314명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추천서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천서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하여간 인원수가 지금 2024학년도에 비해서, 자, 2024학년도에 비해서 99명이 늘었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별 변동이 없었는데, 자, 논술 전형은, 자, 몇 명이 빠졌다고요? 1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14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정시로 갑니다. 정시로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1,30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자, 미리 여기다 써놨습니다. 교과 정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추천 전형에선 1단계 3배수 통과가 사실 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등급 컷이 70% 컷 정도가 한 대략적으로 한 90% 내외가 되는데, 자, 수능 100분위가 국수탐이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출발할게요, 바로. 자,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 다 알고 계십니다. 교과로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입시 요강에 보면 교과 정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평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학교마다 하여간 요즘 여기에 붙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교과가 7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정성이라고 하는 게 한 30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요게 과연 그럼 뭐 하는 꼬라진가가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라서 제가 이걸 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해 볼게요. 근데 근데 이건 눈에 띄시죠? 분명히. 논술보다는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국대학교는 수시에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건 그치, 뽑는 인원수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신 중에서 이제 교과 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치하는지만 찾으면은요, 이 지역균형 전형 합격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어머니들이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볼게요. 또 가보기 전에 또 다시 또 머뭇거리는 게 우선 이건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11대 1 정도가 작년에 됐습니다. 대신 충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돌아갑니다. 충원 2배수 이상이 돌아간다. 충원은 약 2배수 이상이 돌아간다 정도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정성. 자, 건국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신 성적이 좀 거시기한 학생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내신이 좀 나오는 애들이 지원하겠죠.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이 보통 한 1.7에서 한 2.0 사이 정도 애들이 건국대학교 학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합격한 학생 70% 컷에 해당됩니다. 결론 1등급 대 후반 아이들이 건국대학교를 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하고 싶어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요. 1등급 때 후반 때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어떤 학생이 뭐 2등급, 뭐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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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찍었다가 어떤 거 딱 1등급 찍었습니다. 자, 그럼 교과 평균은 몇 나오죠? 그렇죠. 1등급 때 후반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다 2 찍고 1 하나 찍으면 1등급 때 후반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냥 흔히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아이 내신 성적이 1등급 대라고 하시면은요, 흔히 생각할 때 1등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2등급으로 도배된 상태에서 한두 개 1등급 찍히면 1등급 대 후반의 아이가 됩니다.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나름 내신이 1등급 대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내신이 1등급 대이기 때문에 건국대쯤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국대 입학처는 알고 있습니다. 내신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이 상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을. 자, 그래서 얘가 붙은 겁니다. 얘가.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어떤 아이가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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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1 이렇게 찍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요게 1등급이 무엇인지가 어머님들 좀 궁금하시죠? 당연한 거죠. 2보다는 요 1이 어떤 게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 과목이 수학 과목이라고 치고 과학 과목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때로는 이거 A 학생이 수학 과학을 1을 받은 학생이 있고요. 자, B 학생입니다. B 학생은 국어랑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보이시죠? 학생이 만약에 이공계라고 칩시다. 이공계를 지원한 학생이라고 치면 어머님이 입학처장이면 당연히 누굴 뽑겠습니까? 그렇죠. 여길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1이 근데 성적은 똑같다 치더라도 그렇죠.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무슨 평가가 되죠? 교과 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 70% 컷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 공개를 했는데 그럼 이공계를 선택한다고 쳤을 때는 수학 과학 성적이 좀 좋다 싶으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이과 학생이 수학 과학이 아니라 국어 영어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교과 정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자, 어떤 A 학생이요. 2등급을 찍은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학생 1, 3, 1, 3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성적이 당연히 교과 평균 성적이 당연히 위에 학생과 아래 학생은 서로 어떤 학생이겠죠? 그렇죠. 같은 학생이겠죠. 그런데 이 1이 수학이고 이 1이 과학이면 당연히 이공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머님이 입학처에 계셔서도 당연히 B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교과 정성하기 전에 교과라고 하는 거에서 1등급대 후반이라고 하는 내신은 다 1이 많이 나와서 1등급대가 나온 게 아니라 2가 많이 나와서 2가 많은 가운데 1이 한두 개가 찡겨 있는 애들이 1등급대 후반 내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정 1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어떤 특정 학과를 지원할 때 유리한 과목이 1등급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이 대학 입학처의 의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 자, 많은 학생들이 쓰겠죠. 자,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방법은 제가 나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약 11대 1 정도 되고 충원율은 2배수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역균형에 대해서 웬만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교과 정성. 교과 정성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이제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다 아시죠? 자, 서류 100으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자, 면접일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 후에 면접을 봅니다. 수능 후. 그럼 수능 잘 보면 그렇죠. 안 가면 되는 거고요. 수능 못 보면 이거 수능 최저 없으니까 최대한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생이 합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럼 1단계에서 합격하는 게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833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30명을 모집했습니다. 830명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자, 근데 지원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자가 18,149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21대 1이 나왔습니다. 21대 1. 자, 1만입니다. 1만 8천. 대략 한 2만 명의 학생 중에서 830명의 학생을 추려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려고 여기서 이제 3배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너무 크게 했으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어떤 특정 학과에서 1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고 칩시다. 그럼 경쟁률이 20대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지원자는 몇 명이죠? 20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서류를 추려가지고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해야 되죠? 그렇죠. 30명의 학생을 1단계에서 선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30명이 선발되는 거고요.
반대로 170명의 학생은 나가리가 돼야 되겠죠. 자, 30명 선발, 170명의 학생은 1단계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1단계에서 좀 나름 정확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뭐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자기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이 지역균형처럼 이 내신 성적이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돼야지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A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내신이 2.5 정도 되는 일반고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일반고. 자, 아니면 B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 B 학생은 4, 4, 3, 3 이렇게 되는 자사고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 안에도 자사고가 제가 25개로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고, 자사고 애들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이렇게 나오는 애들 중에서 건국대 안 쓰냐고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꽤나. 자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수능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만약에 수능이 안 된다고 치면 건국대 합격하려고 하는 학생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제가 이렇게 썼지만은요. 일반고도 수준이 뭐 천차만별이겠죠.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 학생들이 여기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 내신 성적이 꽤 괜찮은 내신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내신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거시기 진짜 공부 안 하는 학교면은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대학은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대학은 학교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얘가 2.5가 되겠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5가 되겠는데, 자, 저는 뭐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이 학생 선발 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은 다 때려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일부를 뽑아야 되겠죠. 아니면 때로는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그럼 좀 더 좋은 애들도 뽑아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대신 순서가 이게 뒤바뀌어져 있다고 치면은요, 이공계 기준이라고 쳤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서류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학은 중점적으로 어떤 학과목에 따라서 학생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나오죠.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이의 학업 역량이 어떠냐? 아니면 진로 역량이 어떠냐? 아니면 공동체 역량을 확인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역량을 확인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 작업 역량, 이 성적 보면 다 보입니다. 진로 역량, 어떤 과목 잘하는지도 잘 보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 역량, 뭐 이거야 뭐 학생부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뭐 출결 같은 거 뭐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학생부만으로 제가 볼 땐 거의 1단계가 3배수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그 학생부에 기재된 어떤 내용과 활동 그 글자를 통해서 제가 볼 땐 선발하는 것보다는 대학 입장에서 이 숫자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비춰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 하나 할게요. 근데 이 입결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아이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어떤 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내신이 2점대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을 썼습니다. 자, 몇 명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통과 학생이 몇 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그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2점대에서 원서를 지원해서 1단계 몇 명이 통과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2점대 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학생 중에 정말 다 썼다고 해서 다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물어봐가지고 1단계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발 눈탱이 맞지 마시고요. 어디 컨설팅 업체 찾아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신뢰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더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사고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선배들이 내신 이 정도 됐던 애들이 이렇게 썼을 때 어찌어찌 됐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학교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자기 추천 전형을 제가 설명드린 목적이고 1단계 3배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나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1단계 통과. 자, 1단계 통과. 3배수 안에 통과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럼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요. 이게 내신이 2점대 초반부터 출발해서요. 2점대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들어가면. 때로는 3초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학과에 따라서 또 나름 이것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자, 학과에 따라서 나름 차이가 났지만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쯤인지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균형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1단계에서 3배수였을 때 아이가 특정 어떤 과목에 영향치가 돋보인다 싶으면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해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논술로 가겠습니다. 자, 논술에서는 인원수가 확실히 뭐 있죠? 줄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요, 논술 전형에서 434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지원자는요, 얼마 안 됩니다. 2만 3,060명. 2만 3,160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면요, 53대 1이었습니다. 제가 지원자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성대 논술 경쟁률 100대 1. 한양대 논술 경쟁률 100대 1. 이해 가시죠? 지원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데 2개 등급합 5를 요구하는데, 자, 건국대학교 나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전후가 된다. 이하 모짜리가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에서는 항상 제가 특별히 다시 따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까지 끝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3가지가 있지만 확실하네요. 내신이 어떻게 분포가 돼야지 아이들이 여기에 붙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신이 안 되면 논술 전형 쓸 수는 있지만 쓴다는 거랑 붙는다는 거랑 그렇죠. 다른 겁니다. 쓰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논술 전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정시로 가겠습니다. 정시. 정시에선 1,300명의 학생을 뽑는데, 자,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가군의 인원수는 얼마 됐지? 가군에서 546명, 나군에서 668명, 다군에서 86명. 다군에서는 얼마 학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 경쟁률은 보통 요것들이 얼마가 됐죠? 한 4, 5대 정도가 뜰 겁니다. 요거는 다군이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대학이 발표한, 그렇죠. 70% 합격자, 70% 합격자 컷이 한 국수탐 평균이 90 전후가 됩니다. 자, 90 전후가 되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90 전후가 되니까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그냥 전과목 이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전과목 물론 이 찍어도 이거 국수탐 이 찍으면 그렇죠. 100분이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지역균형 교과 정석 말씀드렸고요. 서류에서도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다고 치면 정시에도 마찬가지로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영 비율.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이랑 과학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것은 국어보다, 영어보다. 영어는 거의 반영 비율이 문과나 이과나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공계에선 이쪽에 반영 비율을 많이 둘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학이랑 국어,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국어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사탐의 경우는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해 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시라고 하는 것들에서 반영 비율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정시에서 대학은 특정하게 어떠한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정시에서만 이 반영 비율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지역균형, 자기추천 전형에서도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입시 요강상 명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작용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웬만큼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끝까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요. 2025학년도에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